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시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 후 공략 포인트 잡을 만한 종목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 상황을 갖다 좀 한번 이야기 드리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진행해 볼 테니까요.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요, 코미코하고 TCK에 대해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시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 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코스피, 특히 대형주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정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눌릴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코스닥도 같이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과정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두 개를 좀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방에 쭉 들어가셨습니까? 그분은 100%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조정받을 것을 예상한 지가 꽤 됐어요. 우리가 한 2주 정도 전부터 장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고 평균 분할 매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거 선물인데요. 여기 보시면 항상 보면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단과 하단이 있잖아요. 지금 하단 부분에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도 이 구간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오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한 방에 쭉쭉 질러 들어가는 것들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뭐 환율이나 뭐 이런 거 다 때려친다 하더라도 매크로가 안 좋을 때 매수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 위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안 보고 그냥 질러댄다, 종목만 본다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전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날씨나 이런 것들 보지 않고 마치 운동을 하러 가서 소나기 맞는 거라고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비에 흠뻑 젖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힘들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는 건 매수 구간은 지수적으로 보면 이 정도 구간 하단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70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길게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죠. 막 우리가 지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는 뭐 코스피 선물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봤고, 야, 저 정도면 저 아래 구간에서 좀 들어가는 것이 맞겠구나는 돈을 질러도 그때쯤 질러야 되는 것들이고, 거의 2주 동안 매수 포인트 들어온 게 거의 없잖아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는 좀 매수해도 그것도 비중도 항상 30%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전체 비중, 내가 돈을 가진 총량의 30%가 아니잖아요. 포트폴리오 들어갈 거, 예? 그 중에 1억을 잃는다 그러는데 한 종목 다 1,000만 원 들어가면 한 종목에 처음에 들어갈 때 한 30%, 한 300 정도 들어가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전체적인 매크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럼 과거랑 이렇게 역사를 좀 기록을 해보는 거죠. 최근에 예를 들면 가장 매크로 안 좋았을 때가 지난해 11월입니다. 이때는 금리를 올린다고도 했고요. 매크로도 안 좋고 인플레도 안 잡혔던 그 시절입니다. 자, 그럼 그 시절보다 지금의 예를 들면 매크로 환경이 더 안 좋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은 있을 겁니다. 뭐 IRA 수혜를 받는 것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을 되면 상당히 제도가 많이 바뀌겠구나라는 것들이죠. 뭐 그런 생각들 해보면 그쪽 업종은 별 볼 일 없구나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RA 수혜주 이런 단어로 내가 투자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서 배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2차전지 관련돼서 전방업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쪽은 조금 안 좋겠죠. 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상당히 빗나가게 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2월 달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도 역시 인플레가 잡히니 안 잡히니 그런 매크로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코스닥 위치가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11월보다는 좋은 거고, 2월하고 비스무리한가? 라고 생각해요. 비스무리하네요. 우리가 중간에 예를 들면 전쟁도 발생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조정받았던 이 구간보다는 뭐 미국 대선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이 구간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구간 어디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양봉이 들어올 때를 갖다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목을 갖고 이게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잡는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할 구간이 있었습니까? 자, 주가가 이렇게 여기 내려와요. 이게 정말 일주일밖에 안 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도 양봉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중간에 걸치는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매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첫 번째 들어온 거는 일단 패스. 그럼 기본이 두 번째 들어오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가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양봉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여기 어딘가 여길지 난 모르지 그거를. 그러나 이 구간 어디서 양봉을 보이지 않으면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치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이 구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어디서 양봉 들어왔어요? 쭉쭉쭉 내려와서 첫 번째 건 여긴 아니었잖아요. 여기 두 번째 이 구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적으로 매수를 담아줄 수 있는 구간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거 안 보고 하신다고 그러면 글쎄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한 월요일 날인가요?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지수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어떻게 돼요? 예, 양봉이 들어올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하락 구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양봉 들어온 거 있나?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쭉 들어와서 매수를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게 전환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사든가 이런 구간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단 한 구간도 없어요. 솔직히 여기서 뭐 매수했다 한 번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아마 지수적인 평균은 여기죠. 그러면 충분히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이 아랫단에서 들어올 때 쫄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한번 진짜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시간을 다 까먹는 한이 있어도 이야기는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번 샀다고 그러면 다음번 양봉 나올 때 사도 이 아랫단으로 내려오는 거 맞잖아요. 자, 이런 이치를 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바라보시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런 기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풀어나가고 싶어요. 저도 실제로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그래. 저는 아직 매수한 게 몇 개 없어요. 저도 지금 거의 그죠? 한 2주 정도 동안에 신규 매수 들어간 것들 거의 없단 말입니다. 분할 매수 조금 들어간 것도 몇 개 있고요. 저도 계속해서 지금 한 리포트 드리면서 매수를 포인트 이야기 드릴 때 계속 어떻습니까? 예. 전체 비중에 한 종목당 30%만 들어가서 계속 아랫단을 갖다 열어두고 보는 것들이죠. 하지만 위로 튈 때는요, 급락하는 것들은 바로 급등해버려요. 그럴 때 못 잡는다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코미코 한번 같은 이치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치로 다 이 종목도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종목의 코미코가 야 반도체 앞으로 장비 부품 세정 코팅 뭐 이런 거 좋아요. 업황이 좋잖아요. 지금 사세요. 이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전체적인 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런 기준치를 두고 코미코에 대한 실적 예상치 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영업이익이 가이던스로 나와 있습니다. 1, 2분기 다 좋았어요. 3, 4분기도 나쁘겠습니까? 업황이 개선되는데. 그래서 직전 2년보다는 훨씬 더 좋다. 내년도도 좋다.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회사, 즉 미코세라믹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 코팅 부분, 반도체 장비나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때요? 업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까 오히려 반대로 쾅쾅쾅 놀려 들어올 때 매수 단가만 잘 조절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예를 들면 다시 또 우리가 그 뭡니까 매크로 환경이 좋아졌을 때 반등이 온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가 우리가 가다 보면 항상 보면 조정을 받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스몰캡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움직일 때는 팡팡팡팡 움직입니다. 올라갈 때 막 한 30%, 40%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충분히 그 정도 고려해 가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코미코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실적이나 예상치 이런 것들 나온 것들은 좀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미코 실적 예상을 통해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법인 반도체 고객들의 가동률은 2분기를 시작으로 재차 높아지며 향후 실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폴 법인은 북미 메모리 반도체 고객 가동률 회복에 따른 수요와 유럽 신규 장비사 세정 사업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전망됩니다. 대만 법인은 주력 고객사의 선단 공정 가동률 상승이 중장기 실적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며 안성 법인은 과거 대규모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종료에 따라
4분기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 자회사 미코세라믹스 실적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메모리 반도체 케이펙스 영향으로 주력 고객사의 ALD 장비용 세라믹 히터 수요는 하반기부터 재개되고 중화권 반도체 거래선 확대 및 수요 증가세를 예상됩니다. 또한 식각장비향 파츠 시장에서 동사의 입지가 증가하며 중장기 고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식각장비향 파츠 ESC의 매출은 전년비 2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텔 파운드리의 대규모 케이펙스에 따른 중장기 수혜 전망 및 미국 힐슨로 법인은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가동률이 상승하며 본사 세정 코팅 사업 내 이익 기여도 역시 증가 예상합니다. 네, 두 번째는 내용은 우리 AI 비서가 참 정리를 잘합니다. 말도 잘하고요. 저보다 훨씬 더 발음도 좋아서 아마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QOQ 대비 성장하는 날도 YY 성장하는 부분들은 우리 1분기, 2분기에도 계속 있었고 3분기, 4분기도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예를 들면 QOQ 대비 성장하는 모습 나타나는 건 회사이고요. YY 대비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정한 타겟을 두고 움직여 가겠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주가라는 것들이 윗단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기본으로 틀로 할 거고요. 자, 그래 간혹가다 이 라인을 갖다 깨트리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가 나타나는 구간이 뭐다? 예, 매크로가 더 안 좋아져서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코미코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 꾸준하게 잘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코세라믹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매출이 일정하게 잘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도 확인이 되고,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단지 그냥 매크로 환경이 쌀 때는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해줘도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2025년도 가이던스도 좋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갖다 아직 부여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종목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송에서도 코미코 같은 경우는 자주 나와요. 근데 제가 코미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을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갖죠. 왜 그러셨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유명한 것들만 우리가 매수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 쪽에서 업황이 되면서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성장하는 종목들도 늘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대형주 전방 업체들보다 주가의 움직임이나 스펙이 줄기기에 또 충분히 재미난 것도 많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미코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지난번에 이야기 드릴 때 다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또 코미코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1분기, 2분기 뭐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1분기 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이 과정이 좀 발생이 됐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121 이평 아래로 들어오는 건 저는 극히 정상적인 구조라고 저 봅니다. 왜냐면 221 이평을 갖다 훼손한 적은 없잖아요. 지금 내용이나 전체적인 우리가 스펙을 봐도 221 용평주사는 훼손할 만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이던스가 그만큼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이 아랫단에 들어오는 구간.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양봉 들어오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겹쳐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는 구간이 이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나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도 앞으로 한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에 더 예를 들면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르게 들어오면 3일 내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크로 환경 변화라든지 흐름 돈의 수급 환경이 변했을 때 얼렁얼렁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기 시작한 지가 사실은요 정체되는 구간부터 하락하는 구간까지 정확하게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자, 그럼 2주 정도 지났고 나서 마지막 한 주 이렇게 피날레를 날리는 구간이 나타날 텐데 그 구간에 절대 예를 들면 글쎄요 내가 싸게 산 구간이 존재한다고 해석되는 것들은 버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평균 매수단가 조절을 잘해야 된다. 손절해야 될 것은 여기 헤드에서 이게 그죠? 여기 봉우리에서 매수하신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 이건 출구 전략도 무사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윗단에서 매수하신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종목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전략을 잘 써서 이 아랫단에서 해서 어때요? 뭐 이런 아랫단 구간으로 다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놓고 기다려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반응이 온다. 그래서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종목인지, 그렇지 않은 종목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출구 전략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주가 때 매수를 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내는 것들을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TCK입니다. 이거 뭐 낸드, 글쎄요. QLC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면서 TCK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이 종목도 우리가 잠깐 수익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몰캡이니까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섭섭하다 이런 얘기 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대부분 스킵을 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 이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낸드 쪽에 성장한다라고 그러면 TCK 같은 경우, 특히 SIC, 요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사실은 뭐 트리플, 쿼드러블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QLC로 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QLC 쪽에 성장한다라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래서 같이 따라가서 움직여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낸드 관련돼서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싸질 때는 앞으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이던스 부분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그닥 뭐 나쁜 거 없어요. 자,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도 괜찮고 2025년도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다만 매출이 아주 큰 회사는 아니다라는 것들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전략적으로 무조건 이제 쌀 때 공략하는 쪽으로 생각하거나 달릴 때 굳이 매수하면 안 됩니다. 꼭지에서 매수해서 물리면 이거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출구 전략 구사하기가 어렵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 업황이 괜찮으니까 그럭저럭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자, 올해 가이던스 좋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PER 19대 4냐 이러면 안 된다. 그쵸? 이거보다 낮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성장률이나 낸드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 이런 것 같아요. 온 디바이스 AI하고 CX 이쪽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TCK도 좋은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SI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QLC 쪽 관련돼서 뭐 주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TLC도 뭐 상당히 괜찮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은 TLC 정도 낸드 쪽에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차전지 또 관련돼서 또 비즈니스가 좀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진행하는 것들인데 연동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력 매출은 바로 여기 요 반도체 장비 세라믹 치고 이게 동그란 원판이에요. 네, 요거 만들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다가 또 가능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SIC 하면 또 우리가 하면 QLC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야, 안에 들어가는 게 뭐 본딩, 디본딩 막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거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주가 살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업황이 좋으니까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 가이던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해보다 어때요? 올해가 훨씬 더 매출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올해가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4분기가 상당히 좋다. 이런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보다 좋았으니까 어떻게 돼?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제 2024년이 들어야서 3분기, 2분기 지나서부터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상장이 아니라 박스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살짝 우상향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식의 패턴을 갖다 좀 생각을 해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구간이 여기 하단으로 들어왔다 라고 생각해보죠. 2분기, 1분기, 2분기 지나고 여기 자 3분기 들어서는데 여기 하단에 들어섰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구간이라고 파악되면 요걸 줄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15%는 넘어야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스윙 거래는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는 게 그렇게 정상입니다. 하방은 어디가 하방이겠습니까? 그래서 YY 대비 성장은 맞으니까 221동 평균선 하단으로 내려가면 많이 싼 거, 윗단에서 놀고 있는 것들이 기본 틀이다라는 것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주가 차트가 그렇게 왔나 안 왔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왔습니까? 예, 올라왔잖아요. 2023년도에서. 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요거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다만 높이가 차이가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2분기까지는 YY 성장이고 QQ 성장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 222등표에서 윗단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눌렸는데 여기도 여기까지 와도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업황이 좋아서 여기 올라와 버린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단 아니면
여기 하단이겠지. 220일 라인.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가는 것들이니까, 자, 121일선과 221일 요 사이 어디 갔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해석이 되십니까? 저는 차트를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해석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이던스 보면서 아 저렇게 가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3분기, 4분기가 어떻습니까? 실적이나 가이던스 비슷하잖아요. 2025년도도 그래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20일 라인 놓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겠지. 여기 좀 더 매크로 안 좋을 때 좀 더 아래 내려오고. 그러니까 아랫방은 크게 열려 있지 않고 윗방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박스로 가는 그런 형태로다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인지해 놓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업황이나 예를 들면 수급 현황이 좀 더 좋으면 좀 더 윗단으로 올라가면서 우상향에 가는 모습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건 어때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구간은 분명히 그 구간이 맞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략품도 잡아야 되는 분할 매수 잡아야 되는 건 이 자리예요. 이 중에서도 뭐 들어오면 됩니까? 바로 양봉 들어오는 자리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잡으시면 되겠지.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새는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여기 들어온 것처럼 비슷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도 뭐 들어올 때 보면 이런 형태로 들어왔잖아요. 급락하다가 하나 들어오고 첫 번째 그러니까 안 사겠지.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 두 번째 그게 좋겠죠. 그래서 고기를 포인트로 기다려 주시는 거 좋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갖다 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연구해두고 그런 거 포인트 잡는 거죠. 물론 무조건 이 종목 하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TCK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코미코를 하시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꼭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종목을 놓고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종목만큼 우리가 설사 투자해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한 번씩 정도는 생각해 볼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처음에 시작부터 조금 매크로도 이야기 드리고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원래는 이거 15분에 맞추려고 했는데 매크로 이야기하면 항상 보면 7, 8분이 날아간다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자, 지금은 어쨌든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건 이번 주는 뭐 합니까? 매수를 첫방 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주다라는 것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한 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쭉 추구하고요. 다시 9월 되면 어떻게 돼? FOMC 앞두고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또, 여러 가지 또 왔다 갔다 하는 또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거고 하방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매크로 환경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미 2차전지 분야는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를 들면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결론은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은 부담스러워서 못 사고 싸진 것들을 가야 되는데 싸진 종목들이 뭐다? 지금 남아있는 건 반도체나 뭐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전체적인 큰 틀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댓글 달리신 건 제가 몇 개 보고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좀 수정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우리가 크거나 시야가 좁아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면 이럴 때는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좌우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기아마이였습니다.